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되죠. 예전에는 많은 것들이 중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중요한 것들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나 마음의 평화 같은 것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모임들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중하게 모임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모임은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하고 감정적으로 소모시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모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끊임없이 비교하는 모임. 비교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면서 살아가는 경험 중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비교하는 모임에서는 그런 배움이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걸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것도 사실 이런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모습일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어려워지고 점점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교는 결국 행복을 빼앗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나의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오히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나이가 들수록 비교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었는지, 그리고 현재 내 삶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일입니다. 비교하는 모임에서는 끝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나의 삶을 축소시키게 되죠. 그런 자리를 자주 가면 결국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니 그런 모임은 과감히 손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임.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들은 결국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더 많은 것을 포용하게 되는데 불평과 원망은 그것을 방해합니다. 왜 이렇게 나만 힘든 걸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들이 반복되면 어느새 그들도 그 말을 듣는 나도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서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며 세상이 나에게 불리하다는 생각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히려 세상과 자신을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는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그것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기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불공평함을 잘 알게 되지만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작은 기쁨과 감사할 일을 찾으며 살아가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는 모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경쟁을 부추기는 모임. 경쟁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쟁이 주는 스트레스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더 나은 성과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더 중요한 것은 성과보다는 삶의 질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부추기는 모임에서는 점점 더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그 모임에서 사람들은 자꾸만 누가 더 잘 살고 더 많이 잃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나는 왜 아직도 이렇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르죠. 경쟁을 강조하는 모임은 자신을 계속해서 비교하게 만들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불만을 키워나가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성취감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평화입니다. 경쟁을 통해 얻는 것은 잠깐일 뿐, 결국 나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나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그런 모임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만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가식적인 관계가 많은 모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가식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더 이상 거칠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끔 그런 가식적인 관계가 중심이 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친절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하며 느끼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나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나와의 관계에서 진정성을 갖추지 않으며 표면적인 대화만 이어가려고 하죠. 이런 가식적인 관계에 끌려가면 우리는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 진심을 표현할 수 없는 환경에서 우리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피폐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가식적인 관계에 얽히지 않도록 그런 모임에서는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5번째, 지나치게 종교적이거나 이념적인 모임.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와 이념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믿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종교적이거나 이념적인 모임에서는 그 믿음을 강요받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믿음을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는 문제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길을 존중하고 각자의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지나치게 강한 믿음이나 이념을 가진 모임은 종종 갈등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 끌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6번째, 지나치게 물질적인 모임. 물질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모임도 피해야 합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유혹이 많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물질적인 성취에만 집중하는 모임에서는 결국 그들에게서 진정한 만족감을 찾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물질보다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무엇을 더 가치 있게 여겨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 그런 부정적이고 소모적인 모임에서 빠져나오고 자신을 따뜻하게 돌보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어떤 모임도 내 마음의 평화보다 중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신을 지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을 걸어가세요.